안녕하십니까. 보강동 한남동 서빙고동 이태원 1동 출신 설혜영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만 하루가 걸렸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1년에 2차례의 구정질문은 본 의원에게는 그동안 갖고 있었던 구정에 대한 개선사항과 용산 비전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대답을 듣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보람을 찾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정질문 과정에서 벌어진 의외의 상황을 보며 이 상황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본 의원의 의정활동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며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구정질문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정질문 대신 신상발언을 준비했습니다. 어제 다들 보셨겠지만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의 발언을 신상발언, 의사진행 발언을 제한하고 허가하지 않는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주민들의 대표 기관으로서, 주민의 대표 의원으로서의 의회 활동을 보장하는 의회의 모습인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자치단체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사 결정 기관입니다. 지방의회는 그 자치단체 의사를 결정하고 감시하기 위해 구체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기초적인 권한이 자료 제출, 서류 제출 요구입니다. 지방자치법 40조에 명시한 의원의 권한입니다. 본 의원은 10월 8일 구정질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김정재 의장께서는 제가 올린 서류 제출 요구를 거론하며 이런 걸 올리면 결재를 못하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고압적으로 당당하게 말해서 제가 무엇을 올렸길래 도대체 이런 반응이 나오는지 제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종종 자료 제출 요구 목록을 가지고 대화를 나눴던 적은 있었지만 본 의원에게 명령식으로 자료 제출 요구를 빼라라는 명령을 들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 자료의 내용은 구청장의 재산신고 목록이었습니다. 저는 의장의 그 얘기를 납득할 수 없었고 다시 한번 저의 의사를 명확히 밝힌 후에 의장실을 나섰습니다. 다음 날이 바로 한글날 휴일이었기 때문에 이 결재가 처리되어야 된다는 급한 마음에 저는 약속이 끝난 후에 다시 의장실을 찾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는 더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류 제출 요구가 전자결제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전 9시 58분에 서둘러 제출한 저의 자료 제출 요구가 휴일을 앞둔 6시까지 전자결제 등재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의장께 말씀드리고 서류 제출 요구의 결재를 요구하고자 방문을 한 상황에서 의장께서는 다른 구 의회 의원을 만나느라 저와의 면담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봉구 의회 의원 앞에서 문을 닫아 다음에 만나자고 해 라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용산구 의회 의장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용산구 의회의 공무보다 더 중요한 어떤 일이 있었기에 본 의원의 면담을 거부하고 그런 고압적인 발언을 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에게 정중히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의 공직자 재산신고 자료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말입니까? 주민의 대표로서 수행하는 행정감시권에 성역이 있다는 말입니까? 용산구 의회의 성역이 구청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주민의 대표로서 행정감시권의 가장 중요한 대상은 권력을 갖고 있는 구청장이며 용산구 의회의 행정감시권은 지금 현재의 모습이 주민들이 원하는 의회의 모습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연휴 이후 김은옥 사무국장을 불러 대화를 나눴습니다. 본 의원의 서류 제출 요구가 전자결제에 등재되지 않은 사유를 물었더니 구청장 재산 목록은 관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여서 이 자료를 본인이 결제서류를 갖고 있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정신 나간 의회 사무국장입니다.
이 판단으로 인해 8일 올린 본위원회 11가지 서류 제출 요구가 그 다음 주 월요일인 12일 오후 3시 36분에서야 전자 결제에 올랐고 오후 6시 3분에서야 의장의 결제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구정 질문을 해야 할 저는 지난주 목요일 업무 시간이 지난 후에서야 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 의원에게는 이런 방구의 상의도 없었고 의장에게 서류 제출 요구 목록만 전달되어 의장이 저에게 위력을 행사하도록 했습니다. 6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자료 제출 요구를 의회 사무국장이 판단하고 보류하는 일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의회 사무국장의 일입니까? 이것이 의원을 보좌하는 의회 사무국의 모습입니까? 의장의 서류 제출 요구 권한을 무기로 한 자료 제출을 빼라는 무리한 요구, 의원의 서류 제출 요구를 사무국장이 전자결제에 삭제하는 이런 행위, 용산구의 상황은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8월 경실련은 수도권 자치단체장 보유 부동산을 비교 분석하여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성장현 구청장께서는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기초단체장 부동산 재산 순위 상위 3위로 총 신고액은 24억 8,100만 원이었습니다. 많은 주민분들께서 본 의원에게 묻습니다. 구청장의 재산에 대해서 이게 정당한 것인지, 재산이 많다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본 의원에게 묻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의구심 어린 질문을 받아왔지만 저는 2년여 동안 구청장 재산 목록을 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업과 공무로 구청을 견제해야지 사적인 재산 목록을 가지고 공격의 무기로 삼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실련 보도를 통해서 더 이상 제가 자료를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민들의 이런 의구심을 해소하고 행정 신뢰를 찾는 것이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입니다. 구청장의 재산 신고 내역 10년을 분석했습니다. 구청장은 2011년 15억 7,771만 원이었던 재산이 2020년 26억 1,226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총 10억 가까이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들여다보면 2017년 독립생계를 이유로 두 자녀에 대한 고지 거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감소한 재산이 7억 3,200만 원입니다. 이를 포함하면 구청장 최초 재임 시점으로부터 재산의 증가액은 17억 이상이 됩니다. 이를 매년 10년으로 나누면 매년 1억 7천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구청장이 2010년부터 2020년 신고 전까지 받은 보수 총액은 8억 9천만 원입니다. 구청장 재임 10년 동안 보수 한 푼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8억 6천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또한 구청장은 2016년 21억 9,800만 원의 보강동 다가구 주택을 매입했습니다. 총 264제곱미터의 대지에 627제곱미터의 건물을 소유한 것입니다. 이 주택 구입의 이해 충돌 문제를 본 의원은 제기합니다. 2015년 이 주택이 위치한 곳은 한남 뉴타운 4구역 내입니다. 2015년 1월 6일 조합설립 인가가 난 이후 바로 직후인 2015년 7월 2일 이 주택을 매매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개발 사업은 수많은 이해관계의 조정을 필요로 합니다. 이 조정 주체인 용성구청의 수장이 한남 뉴타운 개발 지역의 주택을 매입했다는 것, 이해 충돌의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조합원과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용적률을 조정해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는 구청장이 또 신분당선 역사 위치 조정 문제 등 수많은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개발 사업에 있어서 구청장이 그 지역에 주택을 매입했다는 것은
심각한. 서령 의원님, 우리 구의 회의 규칙 35조 규정에서 10분을 초과하셨습니다.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를 요구합니다. 이자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고자 하는 저는 남용 이것 행사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주십시오. 둘째, 이런 시간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이후는 한국병에 대한 기대와 공직 이동을 요구합니다. 저희 의정활동은 주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며 자, 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원의 정지. 의정활동을 통제하는 막아주세요. 저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국민 감용에 위반하지 않고 공무원이 아직 시간 지났으면 내일 뒤집기로 하니까. 오로지 저는 저희 안전과 판단에 따라 의정활동을 할 것입니다. 뭐가 도용해? 공유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의원의 의정활동을 조절 통제하는 시간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이런 일들이 용산구 의회에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용산구 의회 정상화에 나서겠습니다.